자, 그런데 이 유틸 방식을 많이 모아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일윈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테일윈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요걸 치면 실제적으로 요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요거 말고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CSS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속성을 여기다가 모아뒀어요. 라이브러리 방식으로. 라이브러리 방식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그럼 다 외워야 되냐?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안 외우고 있고, 여기 보시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서 쓰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면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안 쓰고, 자, 지우고, 자, 세팅 보시면 여기 세팅 있죠? 코드펜에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세팅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CSS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다가 TA라고만 검색해도 테일윈드라는 게 나옵니다. 테일윈드 CSS 요 클릭.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면 전체 클릭이 되고, 아니면 컨트롤 A 누르면 컨트롤 C 눌러도 돼요. 그 다음에 X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뭐 한다? 링크 탭 치면 요런 게 완성이 됩니다. 자, 링크 한 다음에 탭 치면 자, href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그 방금 복사한 거를 여러분들이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적용된 거거든. 지금 테일윈드를 우리가 우리 HTML 상에 적용을 시킨 건데, 그러면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div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걸 직접 세팅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세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클래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w32 h32 bg 레드 500 딱 치게 되면 이런 사각형을 만들어줘요. 보이죠? 그 다음에 이 테일윈드의 좋은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뭘 했어야 되죠? 우리가 작업을 하기 전에 노멀라이즈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노멀라이즈 해줬나요? 안 해줬죠? 근데 여기 보시면 붙어있죠? 원래라는 바디에는 마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붙어있는 게 정상인 건데 지금 붙어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테일윈드가 노멀라이즈, 즉 초기화 작업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가지고 디자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런 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H1 태그를 썼어요. H1 태그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얘네 제목 태그잖아요. 그죠? 제일 글씨가 굵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와요. 왜요? H 태그도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초기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1 태그에다가 직접 이제 속성을 부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살짝의 단점은 있다.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편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플렉스도 있고요. 플렉스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우리가 원래라면 여기다가 div 한 다음에 div 하고 여기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렇게 써줘야지 플렉스가 먹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여기다가 플렉스만 딱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한 가지 우리가 요 방식을 이용해서 둥근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메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내부, 그 다음에 메뉴 박스 1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하죠? ul li 곱하기 4개 정도 할게요. 4개. a href 샵 1차 메뉴 아이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플렉스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클래스 한 다음에 여기다 뭐 한다? 플렉스라고 딱 적게 되면 이 메뉴 자체가 옆으로 누워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눕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뭐 색을 적용하고 뭐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할 때 제가 이제 뭐 색칠해보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내부, 뭐 ul, li 이런 식으로 a 한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칠한단 말이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색을 칠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딱 들어가서 bg, 레드, 500 이렇게 주면 요 내부 전체가 색상이 칠해집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것도 어디서 할 수 있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백그라운드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백그라운드라고 검색해도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색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밀한 색상을 주려면 요거 말고 이제 다른 걸 해야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CSS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것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일단 이렇게 작업 먼저 해봅시다. 얘가 일단 플렉스가 돼야 돼요. 왜요? 얘를 중앙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justify center라는 게 있습니다. 이 justify center가 뭐냐면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플렉스 배웠을 때 justify 컨텐츠 배웠죠? justify 컨텐츠 센터가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다가 justify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justify 컨텐츠에 관련된 속성이 이렇게 줄여서 표현이 됩니다. start, end, center, between, around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얼라인 아이템즈도 있어요. 얼라인 아이템즈도 자, 아이템즈라 해볼까요? 그러면 얼라인 아이템즈 여기 있다. 얼라인 아이템즈도 여기에 관련된 게 뭐 스타트, 센터, 엔드 이런 식으로 줄여 쓴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테일인드는 무조건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취사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작업을 할 때 테일인드 방식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낯설고 어렵긴 한데 쓰다 보면 굉장히 편해져요. 굉장히 편해지고 작업할 때도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녀석을 이제 마저 작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지 레드 지우고, 자, 요거 색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비지 그레이 뭐 400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이제 색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렉스를 여기다 줬기 때문에 어쨌든 누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운디드라는 게 있어요. 이 라운디드라는 게 뭐냐면 보더 레디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더 레디우스, 보더 레디우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justify center, 뭐 옆으로 안 놓으니까 자, 이렇게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BG 레드, justify, flex, 컨트롤 시프트 7 됐고, 그 다음에 요 li 있죠? 이 녀석. 자, 이 a한테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요 a를 한꺼번에 작업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냐? 여기다가 얘가 지금 이 코드펜 방식인데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될 건데,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하면 한꺼번에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블럭, 그 다음에 뭐 px3이라는 게 있는데 뭐 px3 패딩 4 px 이 p는 뭐냐면 패딩이야. 패딩이라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패딩.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폰트 볼드를 줘볼까요? 폰트 볼드. 그러면 글씨도 이런 식으로 굵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얼라인 센터 얼라인 센터 그쵸, 얼라인이 아니라 아이템즈 센터. 원래 플렉스가 되면 얘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안 먹네요.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 제가 기존에 했던 작업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건데 똑같죠? 코드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왜, 자, 얘도 잠깐만요. 자, 플렉스. 요새 바뀌었나 보네. 2.2.19 링크 뭐지? 원래 이게 중앙으로 이게 플렉스가 주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정렬이 아니라 원래 플렉스가 되면 너비가 최소화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안 되네요. 뭐지? 17.
폰트 볼드, 플렉스 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너비를 줘야 될까? 너비 어떤 거요? 이거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컬러를 딴 데다 줬네요. 네, 컬러를 딴 데다 줘서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어쨌든 이 녀석 이 플렉스 아이템이라는 녀석이 이제 당연히 너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죠? 너비가 최소한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뭐 호버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호버 효과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어차피 메뉴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요런 거 같은 경우 사실 여러분들이 강사님 이거 너무 긴 거 아니냐, 굳이 이거 이렇게 쓸 필요가 있냐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당연히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다가 메뉴 박스 한 다음에 메뉴 박스 1 그 다음에 ul li a 여기다가 뭐 디스플레이 블럭 한 다음에 블럭 하시고 그 다음에 패딩 뭐랄까요, 패딩 한 10픽셀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 주면 돼요.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맞아요. 저도 이제 뭐 사실 뭐 이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는 편인데,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도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테일윈드 방식이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테일윈드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즉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유틸들을 이렇게 모아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도 많이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이고 스킬 중에 하나이고 최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테일윈드 방식으로 접목한 프로젝트를 접목해서 사이트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테일윈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